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금동이 아세요? 모르시죠? 금동이 모르시죠? 오늘 소개됩니다. 제가 금동이가 됐습니다. 빠방머리. 어떤 이렇게 패션의 변화를 줬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투가 세잖아요. 그리고 그 합격기 그 양반들 이름도 알겠는데, 뭐 처음에 듣고는 집에 갈라 그랬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다가 머리까지 짧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내가 물거나 짖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질문은 언제든지 다가와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우리가 2반이 화학 기초반인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기초반이고, 제 입장에서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 반의 제목을. 그 제목의 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도 있지. 케미스트리 프레임워크. 이거를 내가 한글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한글을 생각하고 이제 영어로 찾아보니까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뜨더라고. 이게 내가 생각한 한글이 얼개라는 뜻이에요. 얼개. 그러니까 화학의 얼개를 잡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초반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난이도로 치면 하가 아니에요. 하가. 최소한 중 정도는 돼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얼개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난이도가 중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이 나중에 이론반에 가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때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큰 얼개를 잡는다. 앞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5회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6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에 딸려 있어요. 여러분이 내년에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고, 할 때 힘들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면 되고, 카페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 실명제라는 거. 자,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필기 잘 하시고,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색깔 있는 펜으로 하시고, 형편이 안 돼? 저한테 다 오세요. 제가 색깔 있는 걸로 하나 사드릴 테니까. 컬러풀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한글로 치면 요게 화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화자인지 아시죠? 그렇죠. 델화. 그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꽃 화자라고 하시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델화. 그러니까 화학은 대단하는 학문이에요. 뭐가 되냐면, 뭐가 델화. 변화가 된다. 그렇죠? 변화되는 학문이 화학이에요. 변화의 주체가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아닌 뭐가 변화되는 게 화학이에요? 그렇죠.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물질의 변화. 그게 화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한 화학이란 이렇게 대답하면, 물어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화학이란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얘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물질을 먼저 공부해 볼까요? 변화를 먼저 공부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당연히 뭐부터? 물질부터죠. 그래서 물질을 먼저 배우고 나서 이 물질들에 대한 변화, 이 물질의 변화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화학 반응이라 그래요. 그럼 이 물질에 대해서는 뭘 배워요? 우리 분자 구조로 치면 모양이 어떻게 돼? 이런 거 분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는 그 분자들이 어떤 반응을 해? 그 변화를 배운단 말이죠. 이번 얼개반에서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부터 배워야 되는데 다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 물질들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쪼갰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 걔가 바로 누구예요? 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화학의 시작은 어떤 책이든 원자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원자가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원자가 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를 우리가 원자라 그래요. 제가 왜 영어로 썼냐면 이게 원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근원 원자인데 이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부합된 게 영어예요, 영어. 이 영어를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톰인데 A랑 TOM. 요 TOM이 분해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쏘리. 분해되는 이런 뜻이에요. 분해되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접두어가 부정을 뜻하는 말이래요. 난.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는 애. 이거보다는 한자보다는 영어가 맞죠. 그렇죠? 영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자라는 것은 분해할 수 없는 애야 이런 얘기. 현대로 와서는 원자도 분해되죠. 그렇죠? 그런 거는 따지지 말고. 그래서 원자라는 애는 분해할 수 없는 애야. 자, 그래서 이제 원자를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전하와 질량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질량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이 전하라는 말부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전하가 뭔가요? 이러면 이거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이렇게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전기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와 관련된 것 이렇게. 전기와 관련된 것, 전기적인 현상 뭐 이런 거. 문제는 전하량이에요, 량.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전기적인 것이 많이 갖고 있어, 적게 갖고 있어를 따지는 게 량이겠죠. 자, 그래서 양성자라는 애는 전하에는 종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애는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고 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숫자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 수업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자.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학문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화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화학이라는 시험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해져 있는 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구구단도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데 이런 걸 왜 기억을 못하냐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이 숫자가 굉장히 작죠. 10의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단위예요. 그렇죠. 우리가 C라고 쓰고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쿨롱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에요. 우리 그 자연과학에서 단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이게 4라는 거잖아요. 숫자 4. 이게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문과생이라도 이건 알죠? 이게 뭐의 단위예요? 길이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4미터라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4kg이라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위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단위를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계산을 할 일이 많죠. 그럴 때 단위를 끝까지 끌고 다니세요. 약해서 하지 말고 끝까지 끌고 다니세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단위를 끝까지 끌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숫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야. 자, 그러면 중성자는 전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안 써요. 그럼 전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냐면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고, 희한한 게 전하량이 어때요?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 자,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자 이거 몇 개에 대한 전하량이에요? 한 개. 전자 몇 개? 한 개. 자, B를 따져봅시다. 얘와 얘의 B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죠. 그래서 B를 이렇게. 자,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원자가 있는데,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대. 전자는 전자도 하나 있대. 그러면 그 원자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중성이라 그래요.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중성이야 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적을 말 무슨 색으로? 시뻘건 색으로. 붉은색 립스틱 색. 남자를 유혹하는 색 붉은색 립스틱으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이거 불편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적으셨죠? 자, 이번에는 질량을 봅시다. 질량은 뭐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다 쳐왔어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28. 대충 1837분의 1, 2000분의 1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1일 때 얘는 2000분의 1이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2000g인데 그때 전자는 몇 g이에요? 1g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시뻘건 색으로 뭐라고 적냐면요. 질량 관계에서. 질량 관계.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더 무거워, 누가 더 가벼워 이렇게 할 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요. 자, 이것도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전기적 중성의 조건. 예. 원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고요? 전기적으로 중성. 그러면 중성이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은 뭘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한 조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원자는 중성이라며. 콜? 어떻게 해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일까? 이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가 이게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전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전하량이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조건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결과로 알고 있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며. 자, 그러기 위한 조건이 전하량이 동일해야 돼.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게 이 정도는 답이 나와야 저도 희망을 갖고 수업을 해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아, 이게 소리가 안 나네.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말이에요. 양성자가 두 개 있어요. 전자는 하나 있어요. 중성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동일하고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입자는 누구겠어요? 핵이고 마이너스 입자는 전자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똑같이 이어져요. 다만 얘네들이 달라져요. 얘네들이 여기서는 뭐예요? 핵. 나중에 가면 뭐가 돼요? 양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의 개수도 같아야 돼. 이게 전기적 중성의 조건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꾸만 뒷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다 초보라 가지고 얘기해봤자 감동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전기적 중성의 조건, 전하량이 동일해야 되고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의 개수도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학 결합이 뭔가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원자라는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자와 원자가 서로 만나요. 그걸 우리가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 화학 결합의 결과물. 자, 여러분 뭐 정규 과정은 거쳤으니까 궁금해졌어요.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다시 얘기 안 했어요? 분자 25%가 정답이에요. 또 화합물 50%가 정답이에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물질이라 그래요. 화학 결합의 결과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순물질. 분자,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25%밖에 안 돼요. 자, 왜 그런지는 100%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답이 나와야 돼? 순물질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적재적소에 지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원자와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어떤 전기를 띠는가? 자,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 그래요.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지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제, anytime, anywhere, 화장실 제외하고 아무 때나 하시는 거예요. 뭐 촬영하는데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그래야 주변에 남자가 꼬이건 여자가 꼬이건 꼬여요. 주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인강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나? 꼬우면 나와서 듣던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 때나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수업 배운 거를 집에 가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뭐만 해야 돼요? 복습만 해도 외운 거 외우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다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결과물, 순물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우리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어떤 전기를 띠느냐? 얘가 어떤 전기를 띠느냐 이런 얘기. 얘가 어떤 전기를 띠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을 봐야죠, 앞을. 자, 원자 무슨 전기를 띠죠? 중성. 원래 이거 앞에 전기적 중성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얘도 전기적 중성.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떤 전기를 떠야 되나요? 당연히 중성인 거예요. 당연히 전기적 중성인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아시겠죠? 전공에 가면 아닌 애들도 있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수업에 가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전기적으로 어때요? 중성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면 이 순물질이 전기적 중성인 조건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좀 곤란하죠. 저급한 거예요. 얘와 얘가 전기적 중성이니까 당연히 얘도 전기적 중성이죠.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 원자가 전기적 중성을 띠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 우리가 따져봤잖아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화량이 동일했었고 개수도 같았었단 말이죠. 그 조건을 여기다 들이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구체적인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어려워지고. 자, 우리 뭐 배웠어요? 원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기적 중성. 화학결합의 결과물도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기적 중성.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화학 반응에 가서도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대답할 수가 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옆에 동료가 물어보면 그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옆에 애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야? 죽이고 싶죠. 그렇죠. 죽이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화학에서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설명이 필요 없는.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밑에 원자와 이온의 질량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제가 원소기를 하나 쓸게요. 이거 이름 아시죠? 이름이 뭐예요? 오! 자, 나트륨의 질량 이렇게 돼 있어요. 나트륨도 양성자가 있겠죠? 얘 양성자가 11개 있는 애. 11개. 얘가 원자래요. 중성이겠죠? 그러면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당연히 11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 이름은 뭐예요? 나트륨 이온이죠.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예요? 얘도 11개예요. 근데 요 플러스는 무슨 뜻이에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몇 개? 한 개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 몇 개예요? 10개. 자,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이 양성자 수 기억하셔야 돼요. 얘 양성자 몇 개? 11개. 전자 몇 개? 10개. 이렇게. 자, 그리고 묻는 질문이 그러면 나트륨의 질량이랑 나트륨 이온의 질량이랑 누가 더 무거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무거워야 돼? 안 들려요? 맞아요? 아니래. 우리 아까 앞쪽에서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B 대충 몇 대 몇이죠? 2000대 1이에요. 여러분 2000g에서 1g이 빠져나갔어. 그 질량을 감소했다고 할 수 있나요? 없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얘의 질량이 엄청 정밀한 질량으로 저울로 측정하면 얘가 크겠죠. 우리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와 이온의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과감하신 분인데 이런 분. 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리미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의도는 나트륨이 양성자를 11개 아니 양성자가 11개인 앤데 전자 11개를 다 잃었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써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해당되는 거. 하여튼 이 뜻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몇 개? 11개 잃었어. 그렇다면 얘랑의 질량은 누가 크냐? 여기서도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나트륨 원자의 질량과 나트륨 이온 전자 하나를 잃은 애의 질량의 차이를 구분해서 계산을 한 결과와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한 계산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 거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얘와 얘의 질량 차이를 놓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화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무시해도 아니 얘는 전자를 11개나 잃었고 얘는 하나를 잃었는데 그렇게 10개나 차이 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할 때 근거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해서 2000분의 1이야.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 근거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험에 의한 근거치란 말이죠. 근거를 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관계에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즉 원자와 이온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 이거 나중에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순간 양적 관계 따질 때 순간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자, 됐고. 넘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자, 하이드로젠, 수소죠. 이게 수소 원자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모델.
원자 보신 분 계세요? 눈 좋아 보이시는데 원자 보셨어요? 화학이 어려운 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여러분 뭐 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직접 바이러스를 보진 않지만 형체를 실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화학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려야 돼요. 저 그래서 그림을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왜 쓰지? 이것도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모형을 왜 쓰나요?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모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성자, 전자.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뭐 하고 있다 그래요? 돌고 있다 그래요. 원운동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삐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얘가 돌다가 쾅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죠? 항상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왜 저렇게 삐져나가지 않죠? 왜 이렇게 원자와 핵이 충돌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달은 보이잖아요, 달. 우리 태양계로 한번 생각을,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왜 지구가 그 궤도를 이탈해서 다른 데 가지 않지? 아니면 지구랑 태양이 왜 충돌하지 않죠?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니미를 오직 맛집만 찾으면 돼? 자,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거나 대답하세요. 전자가 왜 저기 튕겨나가지 않지? 아니면 우리 지구가 왜 궤도를 벗어나서 엄한 데로 가지 않죠? 힘이 작용하는 게 대등해서. 다시. 힘이 양성자와 전자가 힘이 대등해서. 그렇죠. 이거 문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과를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예요. 힘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힘이. 갑자기 희망적으로 보여. 무슨 힘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어떻게 됐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랑 지구랑 서로 뭐 하고 있대요? 잡아당기고 있대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라 그래요? 태양이랑 지구랑 서로 잡아당기고 있대. 네 글자. 그렇죠. 만유인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면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두 힘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잡아당기고 이분이 나를 잡아당겨서, 근데 그 힘이 어때요? 같아.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내 힘이 더 세면 어떻게 돼? 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험 끝나고 복원을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오는 수험생들마다 전부 다 포옹을 했네. 나 싫다는데도 막 앵겨. 짜증나.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핵과 전자도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그 태양, 지구를 거시세계라 그러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시세계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서로 이렇게
튕겨 나가지도 않고 꼬라박지도 않는 얘는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인력은 아니다. 아시겠어요? 만유인력은 아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 화학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머릿속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 그리기가. 그러면 여러분이 원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CH4 기체가 되면 돼. 여러분이 그 물질이 되면 돼요. 자, 제가 원자가 됐어요. 여러분 지불놀이라고 아세요? 요새 아니, 몇 년도생인데 지불놀이를 알지? 이런 거 맞아요?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지불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빈 깡통 간지매라고 아세요? 간지매? 이 말 모르죠? 왜 그러지? 그게 뭐라 그러더라? 이게 일본 말인데 나는 그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비싸요. 이렇게 복숭아 아니면 파인애플을 이렇게 캔에 넣어서 아시죠? 아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편이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먹었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막 뚫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여기다가 실로 꽉 매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집을 깔고 그다음에 휘발유도 좀 뿌리고 장작 몇 개 넣고 해서 이렇게 휙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불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이렇게 버리면 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쥐예요, 쥐. 그 쥐가 이 쥐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쥐, 마우스. 걔네들을 쫓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충이나 뭐 쓸데없는 애들도 죽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밭두렁이나 노두렁이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했어요. 이렇게. 전쟁 직후니까 다 하고 놀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핵이고 얘가 전자라는 거예요. 이 깡통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요 깡통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내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휙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휙 날아가지 않는다. 서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나는 이 전자를 놓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거 전자를 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불놀이를 막 돌리고 있어. 얘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내가 돌리고 있는 정말 재수 없거든. 또 이거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서요? 뺏는다. 이거 화학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뺏는다. 어떻게 빼서? 밀친다.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 만약에 이분이 하고 있으면 여기 뭘과 매달려 있다고? 실. 그렇죠. 끊으면 되잖아. 어떻게 끊으면 돼요? 이 칼 갖고 또 끊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화학 얘기로 돌아오면 실 갖고 폭 끊으면 전자가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떨어져 나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그럼 뭐예요? 뭐가 돼요? 그 원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까 양전화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이온. 이온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알겠어요? 다시. 그러면 원자가 지 스스로 전자를 잃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원자가 전자를 잃었어 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실을 톡 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뭘 공급했다 그래? 뭘 공급했다 그래요? 뭘 공급했다 그래? 영어! 영어! 그러면, 쏘리. 한글, 초성 힌트. 뭘 공급했다 그러냐면, 독한 것. 하나 더. 암울해졌어. 그렇습니다. 힘들어. 에너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예전에 제가 기초반에서는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아주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원자가 전자를 잃는 걸 우리가 이온화라 그래요. 이온화. 에너지를 에너지를 공급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그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건 주로 열 에너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했다 그래요? 공급했다 그래요. 에너지를 공급했어. 그걸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자가 전자를 잃는 과정은 흡열 반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실을 우리가 끊었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야 전자를 잃으니까. 그거를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흡열이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 내가 거기서 뭐라고 설명해? 안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말은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힘을 뜻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내가 이 힘을 원자가 스스로 전자를 잃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아시겠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왼팔이 뚝 떨어지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끊어야 돼요. 무슨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지 끊죠? 이 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이게 뼈에 새기는 말이에요. 힘, 에너지 같은 애. 힘, 에너지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 물으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오늘 수업의 결론이에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다 배웠어. 문제는 이게 힘인지 표현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라니까. 님들은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것도 없어요. 다시. 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에너지를 가야 돼. 자, 오늘 그거 필 받았어. 자,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했어. 그랬더니 전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힘은 센 힘이에요? 약한 힘이? 약하다. 또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했어.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어. 그렇다면 저 힘은
센 힘이에요? 약한 힘이에요?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한테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어본 적 있나요? 해본 것 같아. 놀라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 각본에 없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게 각본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원래 뒤에 나오는 건데. 여하튼 이게 힘이 세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 힘이 세면 내가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든 얘기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둘이 사귀었는데 1년이나 사귀었어. 1년을. 이분이 나를 꼬시려고 그래. 유혹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1년이나 사귀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나를 꼬시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 과학. 우리 둘이 사귀었어요. 한 달 사귀었어. 이분이 나를 떼어내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들이 1년을 사귀었을 때의 그런 애정의 정도와 한 달 사귀었을 때의 애정의 정도는 다르죠. 어떤 경우에 훨씬 쉽게 나를 꼬시겠어요? 한 달일 때. 그게 힘이 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힘이 약해. 그러면 적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힘을 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같은 거라고. 힘이 세!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공급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다 끝났어, 수업. 할 게 없어. 자, 이제 각자 집으로. 박수 친다 또.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원래 이게 좀 더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죠, 그렇죠? 자, 이제 원소. 이 원자와 원소를 구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H2O라는 애가 원자인데, 아니 저기 H2O라는 물이라는 애인데요. 이제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얘가 물이라는 애인데 얘에 대해서 원자가 몇 개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우리가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 몇 개? 1개. 그래서 총 3개의 원자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표현은 이 앞에 3이라는 거는 이 물이라는 애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H2O, H2O, H2O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얘에 대해서 원자는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 하나일 때, 요거 한 덩어리일 때 수소 원자가 2개 있었으니까 2개, 2개, 2개. 몇 개? 6개.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있어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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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총 몇 개? 9개. 이거 되죠. 아, 이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하면 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원자는 우리가 셌단 말이지. 몇 개, 몇 개, 몇 개. 원소는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봐요. 원소는 몇 개야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럴 때는 이 원소에 대해서는 수소라는 애와 산소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원소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자, 이번에는 얘네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얘 하나 보세요. 얘. 여기에서의 원소는 수소랑 산소잖아요. 여기서도 수소랑 산소잖아요. 여기의 수소와 여기의 수소는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같은 애예요. 따라서 이 표현에 대한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역시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원소라는 애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소리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서 수소라는 애를 검출을 했어요. 수소라는 애를 검출을 했대. 그러면 그 수소라는 애는 수소 원자냐, 수소 원소냐 이런 얘기예요. 실험에 의해서 수소라는 애를 우리가 검출했어요. 그때 그 수소라는 애는 원자냐, 원소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원소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추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실험에 의해서 우리가 검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소라는 애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수소라는 애를 검출했어. 그때 그 수소는 수소 원자예요, 원소예요? 원자예요, 당연히. 따라서 추상적에 대비되는 원자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네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실험에 의해서 수소라는 애를 검출했어. 여기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수소라는 애를 검출했어. 그때 그 수소는 원자의 원소예요. 자, 그렇지. 검출했으니까. 그게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원소라는 애는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검출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걸 추상적이라고 그러는 거고, 원자라는 애는 우리가 구체적인 애예요. 실험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결론이 뭐냐면 추상적이라는 말은 셀 수가 없는 애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원소라는 애는 셀 수가 없어. 왜? 하나밖에 없거든. 이해되세요, 이거? 원자라는 애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셈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인간을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분류되죠. 그때 남자와 여자는 원자 개념이에요, 원소 개념이에요? 그렇죠. 원소 개념인 거예요. 이번에는 이 교실에 있는 안경 낀 여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여자는 원자예요, 원소예요? 그렇죠. 원자예요. 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셀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다음, 원자의 표시 방법.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X라는 애가 임의의 원소 기호예요. 지구상에 X라는 애 없어요. 그럴 때 왼쪽, 여기가 왼쪽 아니에요. 왼쪽 하단에 쓰는 게 원자 번호예요. 그게 양성자 수고,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 당연히 같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는 전기적 중성임을 알아내는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걸 질량수라 그래요. 양성자 수, 중성자 수. 당연히 여기 모두 써야 돼요. 전자수가 빠졌죠. 그렇죠. 오타죠. 오타가 자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빼먹고 안 쓴 건가요? 일부러 안 쓴 건가요?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이 전자수는 쓰면 안 돼요. 왜죠? 질량을 따지는 거잖아요. 질량을 따질 때 우리 전자의 질량은 뭐 한다고요?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이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잖아요. 수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전자의 질량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 쓰면 안 돼요. 이게 개수 개념이라서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질량을 나타내는 건데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여기에 전자수는 들어가지 않나요?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질량 관계를 따질 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심도 없는 중성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잠깐만 연습을 해보면 얘가 탄소인데 얘가 양성자 수가 6개래. 그럼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1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예요. 얘가 알려주는 정보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표현되어 있는 게 양성자, 그러니까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표현되어 있어요. 뭐 알려주는 거예요? 전자수 알려주는 거예요. 몇 개예요? 6개. 아, 이거 원자니까. 중성자 수도 알려줘요. 몇 개예요? 그렇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자수 몇 개예요? 중성자수. 아유,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자, 이거 예제하고 쉽시다. 나트륨 이온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자수 몇 개인가요? 11개. 중성자수 몇 개인가요? 어휴. 전자수 몇 개인가요? 다시. 전자수 몇 개인가요? 10개예요, 11개예요? 10개예요, 10개. 여기 플러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보이나요? 뭔지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힘이 크면 에너지도 어때요?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물으면 돼요. 힘이 크면 에너지 어때요? 커다. 거꾸로 에너지가 컸대. 힘이 큰 거예요. 자, 우리는 칠 자격이 됩니다. 자, 푹 쉬었다가 하겠습니다.